과거 내가 다니던 학교의 무용부는 유명한 무용수들을 배출하는 곳으로 명성이 높았다. 미래의 발레리나를 꿈꾸는 수많은 인재들이 내가 다니던 무용부에 모여서 경쟁을 했다. 그 중에서 예은, 예지 쌍둥이 자매의 실력은 가장 돋보였다. 사람들은 둘 다 무용계를 이끌 큰 인재가 될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쪽은 늘 동생 예지 쪽이었다. 신체 조건이나 기교에 있어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표현력에 있어서 예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였다. 처음엔 예은도 그런 평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비슷한 평가가 계속 중복되고 몇 번 주연 역할을 예지에게 뺏기게 되자 점점 신경이 쓰이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학예회 시기가 다가왔다. 무용부의 작품은 언론에서도 다룰 만큼 외부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회의 자리였다. 거기서 주연을 맡는다는 것은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신인으로 데뷔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학교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공정하게 주연을 선정하기로 했다. 오디션 전날이었다. 예은은 초조한 얼굴로 무용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예지에게 주연 역할을 뺏기면 자신은 평생 동생의 그늘 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긴 시간 고민을 하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한 듯 유난히 반짝거리는 발레 슈즈를 들고 무용실을 떠났다. 다음날 오디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예지가 연기를 펼치던 중 쓰러진 것이다. 그녀의 발은 유리 조각에 찔려 피범벅이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신고 있던 슈즈를 붉게 물들였다. 결국 주연의 영광은 언니인 예은의 차지가 되었다. 그 뒤 예은은 완벽한 공연을 통해 단숨에 모두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언론에선 새로운 천재의 등장이라며 연일 그녀에 대한 특집 기사를 다뤘다. 유명 발레단에서도 졸업하자마자 오라며 러브콜을 보낼 정도였다. 반면 예지는 시리에 빠져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 완전히 아물기도 전에 연습을 시도하는 바람에 상처가 다시 악화되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그리고 결국 상처가 오염이 되어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 후로 며칠 뒤 예은은 노래가 끝나자 잠시 연습을 멈추고 바닥에 앉아 땀을 닦았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돌아가고 남은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옛날이었다면 예지가 같이 있었겠지만 순간 동생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섬뜩한 기분이 든 그녀는 얼른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웠다. 다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은은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그런데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에서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거울 속 자신이 신고 있는 발레 슈즈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예은은 놀라서 자신의 발을 바라보았지만 자신이 신고 있는 것은 새하얀 발레 슈즈였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내가 언니를 따라해줬으니까 이젠 내 차례야. 날 따라해봐. 붉은 발레 슈즈를 신은 거울 속의 예은이 손을 천천히 목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예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장면이 하나 있었다. 오디션 전날 밤 아무도 없는 무용실. 예지가 늘 신던 발레 슈즈를 몰래 꺼내 잘게 부순 유리 조각을 안쪽에 밀어넣었던 자신의 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거울 속 예은이 웃으며 속삭였다. 언니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날 이후 무용실엔 음악만 흐르고 있을 뿐 예은이 무대에 다시 올랐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연극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야. 연극부는 따로 부실이 있지 않고 강당에서 연습이며 회의며 이런 걸 다 진행했었어. 덕분에 연극부는 환경이 열악하다며 다른 부서들 몰래 우리만 연습할 때 학교 측에서 먹을 것도 주고 그랬거든. 솔직히 부실이 있건 없건 우린 상관없었지만 말이야.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 항상 연극부 활동을 끝내고 나가려 하면 강당 구석에 한쪽이 젖어 있는 거야. 몇 번은 누가 뭘 쏟았나 하고 넘어갔지만 계속 반복되니 다들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었어. 하지만 연습을 안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신기하게도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도 아주 잠깐 동안 한눈만 팔면 그 사이에 바닥이 젖어 있는 거였어. 정말 이상했지만 이 정도는 크게 무섭다기보단 그냥 흔히 있는 학교 괴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 수업이 다 끝나고 우린 그날도 강당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 그때는 심지어 우리 담임선생님도 구경을 한다고 놀러 오셨는데 이미 강당이 젖는 괴담은 학교에 어느 정도 소문이 나서 그런지 다들 그쪽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 더 신경 써서 자리 배치도 하고 이래저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강당에 방송이 나오는 거야. 교내 방송입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강당에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니 강당에 모여있는 연극부 인원들은 모두 시청각실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교직원 회의라도 있나 싶어 선생님을 쳐다봤지만 선생님도 모르는 눈치인 거야. 여튼 방송도 나와서 일단 가방을 챙겨 시청각실로 향했어. 근데 시청각실로 가보니 방송부 애들이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왜 너희가 여기서 회의 중이야? 여기서 연습하라며.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 회의실이야. 너희는 강당 있잖아. 무슨 말이야 정말. 너네가 방송으로 강당에서 회의 있다고 시청각실로 가라며. 응? 우린 그런 방송 한 적 없는데?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지만 진짜 그런 방송을 한 사람은 없었다. 애초에 방송실에 들어갔던 사람 자체가 없었다는 거야. 막상 그땐 그냥 좀 짜증나는 기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그럼 대체 우리에게 방송을 한 건 누구였던 걸까? 방송실은 따로 번호키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방송국원 말고는 들어갈 수도 없었거든. 그때부터 연극부 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어. 연극부에 귀신이 들렸다는 정말 이상한 소문이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은 다행히도 아무 일 없이 연습이 끝났고 다들 집에 가기 위해 강당을 잠그고 걸어 나오는데 나랑 친한 친구 한 녀석이
강당에 핸드폰을 놓고 왔다는 거야. 할 수 없이 같이 가준다고 하고 강당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원래 부활동 중에 우리가 제일 늦게 끝나는 편이라 우리 끝날 때쯤이면 학교에 불이 켜진 곳이 없었어. 학교는 정말 신기하게 불이 켜져 있을 때랑 꺼져 있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 덕분에 굉장히 으스스했는데 그 와중에도 친구는 핸드폰을 찾고 있었어. 보다 못한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무음으로 되어 있어서 울리지도 않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전화를 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손전등을 켜줬는데 너네들 그거 알아? 엄청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이 켜지면 순간 근처 시야가 안 보이잖아. 번쩍하면서 손전등이 켜졌을 때 강당 입구에 웬 사람이 서 있는 거야. 나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 막 뛰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 근데 보통 같으면 무서워서 못 그럴 텐데 이상하게 그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뒤쫓아갔었어. 친구도 뒤에서 헐레벌떡 뛰어서 날 따라왔는데 그 사람이 교무실 쪽 계단을 올라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나도 따라서 옥상으로 가는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잠시 끊겨버렸어. 그리고 내가 눈을 떴을 땐 나는 옥상 난간에 서 있었고 친구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거야. 나는 너무 놀라서 헛바람을 들이키며 옥상 쪽으로 넘어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거기에 서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나중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욱더 기괴했어. 내가 강당에서 갑자기 미친 것처럼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거야. 여튼 그렇게 뛰쳐가는 나를 친구도 뒤따라왔는데 내가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서 자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래. 그리고 친구가 내 쪽으로 뛰어오니까 그때부터 천천히 옥상으로 걸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딱 난간까지만. 그러다 난간 앞에서 친구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내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지. 당연하게 학교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그 이후로 연극부는 해체가 됐어. 계속 이상한 말썽이 생긴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너무 믿기 힘들어서 같이 있던 연극부들도 이야기를 안 믿기는 해. 하지만 난 지금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옥상 같은 곳을 쳐다만 봐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우리는 졸업을 하였고 첫 연극부원들끼리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연극부였던 친구한테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 우리 학교에 이상한 소문 돌던 거 알지? 강당 한쪽이 계속 젖어 있던 거랑 승호가 강당 입구에 누가 서 있었다고 했던 말.
그거 그냥 헛소문 아니었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언니가 나랑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었거든? 그래서 언니한테 승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해준 말인데 언니가 1학년 때였었대. 그때 당시 선배 중에 심하게 따돌림을 당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학교 옥상에서 자살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랑 강당 한쪽이 젖어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도 당연히 언니한테 너처럼 똑같이 물어봤지.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너 젖어있는 쪽 손으로 만져서 냄새 맡아본 적 없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언니가 그거 아마 물이 아니라 소변일 거라고 했었어. 뭐? 소변? 응. 그 항상 젖어있던 그쪽이 CCTV도 안 보이는 사각지대면서 밖에서도 안 보이고 강당문을 열어도 몇 발자국 걸어와야 보이는 곳이잖아. 그 따돌림 당하던 선배한테 그쪽에서 바지를 벗고 소변을 누게 하고 그걸 사진이랑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희 언니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신 거야? 말 그대로 사각지대라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말 끝까지 들어봐.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학교가 그날따라 엄청 웅성웅성하더래. 언니가 그때 당시 학생회였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학생회실로 가보니까 학교 게시판에 그 따돌림 당하던 선배의 그 사진이랑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고 그 선배가 그날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다는 거지. 그럼 그때 승호를 왜 그곳으로 데려갔던 거야? 아마도 그건 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영상을 퍼뜨린 사람을 수소문해보니까 이름이 승호랑 똑같다고 하더라고. 아니, 이 세상에 나랑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름이 같다고 아무 관련 없는 나를 죽이려 했다고? 그건 아무도 모르지. 여튼 그 정도로 그 선배는 승호라는 이름의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겠지. 그리고 너가 그 사람이 아니라서 중간에 깨어날 수 있게 된 것일 테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그 이야기에 관한 정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때 그 따돌림을 당하던 선배가 아직 그곳에 남아 여전히 승호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에게 내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